예, 안녕하세요.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허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야 왕자의 용인 입성기, 김무력 장군과 할미산성입니다. 먼저 김무력 장군의 인물사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문화유적으로서 용인의 할미산성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렇다면 김무력 장군과 할미산성이 어떤 접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물사로 살펴본 김무력 장군입니다. 김무력은 금관가야의 제12대 왕인 구영왕의 셋째 아들로 전합니다. 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삼국사기에는 무력, 삼국유사 가락북기에는 무도, 북한산 순수비에는 무력지, 단양적성비와 창녕진흥왕 척경비에서는 무력 혹은 무력지 등으로 확인되는데요. 그에게는 위로 형 세종과 무득이 있습니다. 그가 15살 되던 53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금관성을 포위해 압박하자 아버지 구영왕은 버풍강에게 나라를 넘기는 대신 신라의 골품 중 진골 왕족으로 편입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들 세종, 무득, 무력 삼형제는 신라에서 활약하게 되었지요. 신라의 왕족인 진골 계급에 편입이 되었다고는 해도 가야계 김씨는 김춘추를 비롯한 경주 김씨 진골들의 위상과는 비할 바가 못됐을 것입니다. 이후 군공을 바탕으로 하여 김무력 본인을 비롯해 형인 세종과 무득까지 그 등위가 각간까지 이르렀고요. 아들인 김서현, 손자인 김유신, 김음순의 아들인 화랑 반굴, 증손인 원술과 시득 등 가야계 김씨들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굵직한 전투에서 대대로 큰 군功을 세우는 한편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신라 왕족 중에서도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력 장군의 활동 상황을 살펴볼까요? 551년 백제 성왕은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회복하려고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역의 6개 군을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라는 한강 상류역의 10개 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해서 백제가 탈환했던 하류 지역의 6개 군까지 모두 빼앗아서 한강유역을 독점하고 이후에 이곳에 신주, 새로운 주라는 이야기겠지요. 신주를 설치했고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김무력은 신라의 북방 최전선인 신주의 군주로서 국경의 안전을 담당하였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진흥왕이 어머니 지소태후의 섭정을 벗어나 친정을 시작한 이후 김무력은 명장 이사부를 도와 북방 경략에 참여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신흥무장으로서 발판을 다졌고 이사부 버금가는 화려한 군功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 사회의 최고위 인물로 부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백제 성왕은 신라에 대한 보복으로 554년 신라의 관산성, 오늘날의 충청북도 옥천으로 추정되는데요. 관산성을 공격했는데 당시의 전투는 백제군만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근의 대가야와 바다 건너 외해까지 원군을 요청해서 편성한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했었던 일종의 국제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신주의 주둔에 있다가 진흥왕의 참전 명령을 받아 급히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된 김무력 장군의 지시에 따라 당시 3년 산성에 근무하고 있던 고관 도도가 부천지에게 매복했다가 백제의 성왕을 사로잡아 참수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서 이 성왕의 죽음을 굉장히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당시 외의 일본서기에는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무력 장군은 삼국사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진흥왕 14년 7월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는 신라 본기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진흥왕 15년 신주의 군주 김무력이 주의 병사를 이끌고 싸웠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관 도도가 빠르게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기록이며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인 무력은 신주도의 행군 총관이었는데 일찍이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백제왕과 그 장수 4명을 사로잡고 1만여 명의 목을 벤 일이 있었다는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사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제작되었던 비문에도 김무력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550년경에 세워진 단양적성비는 신라가 영토를 넓힌 것을 기념해 세운 척경비인데요. 적성비에 나오는 인명 중 왕을 수행한 신하들 중에서 사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살펴보면 이사부, 내례부, 비차부, 무력이 보입니다. 여기서 무력은 김무력이지요. 김무력은 무력지 아간지라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간지란 신라의 17개 관등 중 위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아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벼슬에 해당합니다. 단양 적성비의 축조 연대는 진흥왕 6년에서 11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무력이 15살에 신라로 귀순해서 약 13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신라의 관등에서 육두품까지 진출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561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는 창녕 진흥왕 척경비에는 다시 무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력지 잡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간이라고 한다면 신라의 17관등 중 위에서 3번째 등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당시 대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신라에 합류했던 도설지의 경우 그 등위가 신라의 단양 적성비에서는 급간주록 9개 등위, 그러니까 9등위에 해당하고요. 창녕 진흥왕 척경비에서는 사척관으로 8등위임에 반하여 금강가야 왕자 출신인 김무력의 승진이 굉장히 빨랐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서도 사탁부 무력지 잡간으로 기록이 되어 김무력이 여전히 잡간이라는 3번째의 등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흥왕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이는 마운영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김무력은 각간, 즉 신라의 17관등 중 제1관등인 서불안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568년 이후 그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던 주인공으로 주로 진흥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그 뒤에는 이처럼 무공으로 진흥왕을 보좌했던 김무력 장군의 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야왕자 김무력과 신라의 산성인 용인 할미산성의 접점은 무엇일까요? 할미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미산성은 용인 할미산의 정상과 그 남쪽 능선 일부를 둘러싼 태매식의 석축산성입니다. 일제 때 간행된 조선 보물 고적 자료에는 고려시대에 한 노파가 하룻밤에 쌓았다고 하여 노고성이라고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벽의 전체 둘레가 651m로 높은 북쪽과 낮은 남쪽의 성 내부를 180m의 석축이 가로지르는 형태입니다. 성벽이 통과하는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349m이고요. 가장 낮은 지점은 해발 280m로서 성 내부의 고저 차이가 약 70m에 이릅니다. 신라가 석축산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은 5세기 후반부터입니다. 신라의 석성은 넓은 평야가 조망되는 구룡성 산지에 구축되었는데요. 470년 3년산성 축성을 그 시작 시기로 본다면 당시의 신라 석축산성은 높이 20m에 달하는 높은 성벽, 퇴작엄이나 편암계의 다루기 쉬운 돌을 세 장방형으로 다듬은 성돌, 내벽과 외벽을 모두 갖춘 협축식으로 높게 쌓은 바른 층 쌓기의 채성벽을 보강하는 기능을 가진 보축성벽, 그다음에 곡면을 이룬 치성, 매달린 모양의 현문식 성문, 사다리꼴 모양으로 성벽을 관통했던 방식의 배수용 수구, 성내의 집수시설과 대형의 초석 건물지 등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이를 5세기에서 7세기대 신라 석성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라의 석성은 견고하면서도 방어 효율이 높았습니다. 할미산성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던 553년경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의 석축성이 등장한 이후 약 70여 년이 경과된 시점에 축성된 것이지요. 시간의 흐름
혹은 신라의 국경선에서 전선이 늘어난 부담 때문에 성곽 축성의 효율성을 추구했던 까닭인지 모르겠는데요. 할미산성은 5세기 때 신라성 특유의 축성법은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합축식의 석축 축성법은 유지되었지만 성벽의 높이가 20m에서 7, 8m로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성 내벽의 높이와 너비도 줄어들어서 축성에 필요한 석재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죠. 성곽을 견고하게 쌓는 기본 축성법은 유지하면서도 축성에 필요한 공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축성법의 변화가 진행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토 유물에는 여기 뒷부분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박물관 전시실에 전시가 되어 있는 부가구현 대구 장경호가 포함이 되고 무투공 혹은 소형 투공의 단각 고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현년상 6세기 중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할미산성의 내부 시설은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저지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부 시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출토된 내부 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지휘소, 군사용 막사 및 초소, 추정 제사 시설, 수혈식 및 지상식 저장 시설, 우물 및 집수 시설, 막루 등이 있습니다. 산성에 거주하던 군사들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결속시켜줄 의례가 진행되던 제사시설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이 망라된 것이지요. 대부분의 시설들은 상부 구조가 사라지고 기초 부분만 남은 채로 출토되었지만 잔존 형태를 통해서 원형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일부 유구는 동일 시기 다른 유적과 비교 연구를 통해서 원형을 복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 내용을 토대로 용인 할미산성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시기인 6세기에서 7세기 초에 축조되어 당시 한강 유역에 진출했던 초창기 신라의 행정적 군사적 치소로 기능하던 중 이례적으로 짧은 시기 동안만 사용하다가 폐기된 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인 할미산성은 6세기 중반에 축성되어 거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신라의 축성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할미산성이 당시 신라의 한강유역을 관장했던 행정적, 군사적 치소였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다수의 대규모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와의 출토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급한 대로 치소성을 쌓기는 하였지만 건물의 기와까지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할미산성은 한강유역에서 산성 내 건물에 기와가 사용되는 것은 7세기 중엽이 되어야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타임라인의 성격을 갖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축조와 운영 및 폐기까지 신라라는 단일 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 신라의 한강역 진출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는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산성의 축성 시기가 바로 신라가 한강역에 진출한 직후에 해당하고 그 선두에 가야 왕자 김무력 장군이 자리한다는 점 말입니다. 멸망한 금강가의 마지막 왕자였던 김무력이 신라의 신주의 군주로 재직하던 무력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골품 제도가 깊이 뿌리내린 신라 귀족 그룹에 간신히 편입은 되었지만 멸망한 왕조의 후손이라는 명예를 벗어났어야 했고요. 또 신흥 강국 신라의 왕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변방지역 신주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김무력 장군이 당면했던 과제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강대국 고구려의 남침과 백제의 잔존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군사, 행정, 치소의 위치를 정하고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가장 처음 주어졌을 것입니다. 한강유역에 진출했던 초창기에 행정적, 군사적 치소로 추정되는 할미산성의 축성을 신라의 초대 군주인 김무력 장군이 주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야왕자 김무력의 용인 입성기였던 것이지요.
한편 할미산성의 축성 목적은 당시만 해도 산성이 위치했던 용인 구성 일대가 신라가 새로 확보한 한강 이남 지역의 요지로서 행정적 군사적 취소였지만 이후 한강 북쪽까지 신라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구성현의 취소성으로서 그 기능이 축소 내지는 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산주나 이후 남천주, 북한산주 등 새로운 주치를 경기도 서남부로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기능하면서 신라의 북진대나 혹은 한강역의 경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혹은 이천에서 용인을 거쳐 화성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감재하면서 당항성으로 향하는 길을 유지하는 데 등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많은 공력을 들여서 구성현의 취소성인 할미산성이 100년 남짓만 사용되고 폐기되면서 이 지역의 취소성이 어디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의문 말입니다. 구성현에 속한 산성 중에서 취소성의 가능성이 가장 큰 산으로는 대개의 학자들이 석성산성을 꼽습니다. 석성산성은 할미산성에서 올려다 보이는 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석성산성 정상부에는 석성산 봉수가 있고 이 봉수는 광주 남한산성과 오산 북산성 등과 함께 조선시대의 도성의 방어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석성산성의 둘레가 1.6km에 달해서 조선시대 입보성의 성격을 갖는 산성이지 신라의 일반적인 현성의 규모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큽니다. 그리고 잔존해 있는 성벽은 부정형의 할석을 사용해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고려시대 축성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가 시행이 됐는데요. 석성산성의 서벽에서 할미산성처럼 장방형의 신라계의 장방형 가공 성돌로 구축된 성벽이 확인이 되었고 상부의 평탄지에서 선조문이나 격자문이 단판이나 중판으로 탄할된 한강유역에서 통일신라 산성에서 흔하게 보이는 기와편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성산성에는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쌓은 둘레 600m 내외의 삼국시대 신라 산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7세기 중엽 구성현의 취소성이 할미산성에서 이곳으로 옮겨지고 이후 거서현으로 계층되어 취소성의 기능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미라는 용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원형의 모습을 잃어서 비중이 굉장히 적어지긴 했지만 우리 민족의 신화 속에 존재하던 지모신의 모습이 할미 혹은 마고 등의 명칭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마고할미 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면서 계승이 되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특징과 이름이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의 노고할미는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이지만 삼척의 서구할미는 둔갑술을 부려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요. 제주도의 선문대 할망은 제주도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마고할미를 모시는 사당이나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용인의 할미산성 말고도 우리나라 곳곳에 마고가 쌓았다고 하는 마고성 혹은 할미산성이 여러 곳 있는 게 그 흔적입니다. 이런 할미설화와 김무력을 엮어서 창작된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2013년에 공모한 경기문화유산 원형 발굴을 위한 작품 기초제작 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내에서 총 5개 작품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의 작품이 연극 할미산성입니다. 같은 해 2013년에 경기도 박물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쇼케이스 형식의 공연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용인예총 소속 용인연극협회 한원식 지부장이 창작하고 극단 개벽의 단원들이 출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야의 마지막 왕자이자 신라의 장군인 김무력이 마고 할미의 현신인 인근 마을 여인의 조력을 받아 할미산성을 축성했다는 내용인데요. 김무력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 할미산성을 축성한 지략과 전쟁에 시달리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주제로 한 연극으로 지역의 수호신이 신라장군 김무력으로 하여금 전투의 요충지인 할미산에 석성을 쌓도록 하여 이후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김유신 설화를 연상시킵니다.
김무력의 손자인 김유신이 고구려 첩자인 백석에게 속아 고구려로 향하던 길에 수호 여신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정체를 감춘 여인의 조력을 받는 영웅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분포합니다. 이 할미산성과 김무력 이야기를 좀 더 정교하게 가공하여 문화재와 결합시킨다면 용인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